네, 바로 앞에 강의에서 후유장애의 개념과 이와 구별되는 개념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후유장애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예, 후유장애 두 가지가 있는데 평가하는 방식이 크게 산재나 개인보험의 경우, 첫 번째 산재나 개인보험의 경우 평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이나 또는 국가배상 책임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 등 국가장애,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크게는 우선 산재나 개인보험을 평가하는 방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나 개인보험, 미국 의사협회 AMA라고 하는데 이 미국 의사협회의 방식에 따르고 있습니다. AMA 방식은 우선은 환자가 한번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죠. 환자가 팔이 부러지거나 또는 인대, 근육이 파열이 나갖고 팔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 장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재나 개인보험 AMA 방식에 따르면은 우선 기본을 능동장애, 즉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기본은. 골절 등의 경우에는 뼈가 으스러져서 이게 굳어졌을 경우에 움직이려 들어도, 수동으로 다 움직이려 들어도 이때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나 건 이런 것들이 파열됐을 경우에는 이 수동으로다가 팔을 이렇게 꺾게 되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능동적, 즉 자발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AMA 방식은 미국 의사협회 방식이라고 했죠. 능동장애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 근데 하지만 능동장애의 경우 끼를 깔 수도 있잖아요. 끼병.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근전도 검사라고 했죠. EMG 근전도 검사라든지 신경전도 검사 등의 보조 검사를 시행합니다. 즉 수동장애 평가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보조검사만 갖고서도 부족할 경우에 수동장애를 평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수동장애 평가의 경우에는 추 0.5kg의 압력을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거 무식하게 팔 이렇게 확 꺾어버리고 이거 큰일 납니다. 재골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인보험이나 우리 산재의 경우에는 AMA 방식에 따른 검사 방법을 택한다고 했죠. 장애 평가할 때. 그러면 자동차 보험 맥브라이드 장애 방식에 따르고 있고, 우리 국가배상법상 장애라든지 보건복지부 장애, 이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 맥브라이드 방식이나, 예, 이 경우에는 맥브라이드라는 의사는 아주 옛날 의사분인데 지금 현대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아직 자동차 보험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르고 있습니다. 장애평가. 맥브라이드 방식은 기본적으로 수동장애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동장애. 아까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장애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장애 평가도 맥브라이드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 0.5kg의 추의 압력, 0.5kg이면 어느 정도 무게 될까요? 빵 한 봉? 한 100g 된다고 하면 5봉. 그렇게 큰 압력은 아닙니다. 이 수동장애 평가할 때.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이 원칙을 모르고 너무 심하게 이 장애 평가한다고 팔, 다리를 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적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잘못하면 팔다리 꺾다가 재골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칙적인 면은 개인보험이나 산재의 경우에는 능동장애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국가장애의 경우에는 수동장애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이에 장애 평가할 때도 공통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 우리 팔다리에 핀이나 금속정 등이 삽입되어 있을 경우 원칙상 이를 제거한 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팔다리 중간 지점이라고 그러죠. 간부라고 했는데 간부. 이런 경우에 골절이 났을 경우에는 운동장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금속정이나 핀 등이 박혀 있는 상태로 장애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단장애. 이 절단장애의 경우에는 즉시장애잖아요. 즉시장애. 이런 경우에는 즉시장애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근데 운동장애 즉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부상을 입어서 몸에 피가 철철 나고 근육이 다 파열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 장애라는 개념은 아까 살펴봤듯이 영구적으로 훼손된 상태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우리 개인보험약관, 우리 손해보험, 생명보험, 통합보험 그 약관에 따르면은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좀 말이 어렵죠?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6개월 후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원칙이고 만약에 그 이전에 장애가 고정되어 왔다면 그 이전에 평가할 수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그 이전에 평가를 잘 안 하죠. 그 이전에 평가하는 경우는 조기 합의할 경우에 자동차 사고 그런 경우에 간혹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이거는 움직임장애랑은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수동장애나 능동장애 이 개념과는 좀 관련은 없죠. 정신장애의 경우에 가장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정신이 멀쩡한데도 나 미쳤다 뭐 이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짧게 보면은 잘못된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원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일반적인 개인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그 평가하는 기간이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상 24개월 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원칙상 18개월 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보험 24개월이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18개월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꾀병을 깔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질적 검사, 기질적 장애 여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꼭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운동장애에 주로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능동장애, 수동장애. 그 장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는 어쨌든 산재나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이 능동장애라는 것, 보조적으로 수동장애로 평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나 국가장애의 경우에는 수동장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강의 많이 이어갈 테니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재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